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이 시간에도 크게 빠지지 않고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은 만큼 오늘도 즐겁게 수익을 누리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정치 테마주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 뒤늦게 따라가셔가지고 손실 나신 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종목들 뒤늦게 매수해서 손실 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 잘 관리해서 수익 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겠죠. 저희와 함께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은 전화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 첫 추첨을 통해서 시크릿 강연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보내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그 기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셔서 옆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종목 상담 도와주실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계속해서 허반석 위원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시장이 끝난 이후에도 또 주말에도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보내주실 곳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오늘 전화 주시면 특별한 이벤트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시크릿 강연에 방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시황 상황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중에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현재 변동성이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현재 0.02% 오른 3,28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보시죠. 코스피 외국인이 홀로 매수해줬었는데요. 현재는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179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1,909억 원, 외국인은 241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변동성이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0.2% 오른 1,03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030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572억 원, 외국인은 1,27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혼조 양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2023년부터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그래도 정부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는 하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광부하권입니다. 8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2%대 낙폭 보여집니다. 12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0.36% 오른 41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통풍 치료제가 미국 임상 2상에서 1, 2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충족을 시켰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 가능성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LG화학 현재 0.95% 오른 85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보시죠. 네, 전 종목이 현재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2% 내린 85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6월 한 달간 7만 대가 넘는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44.5% 늘었다고 하는데요. 4개월 연속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워나가고는 있는데 현재 낙폭 보여집니다. 0.83% 내린 2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하반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0.41% 내린 7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연일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3.19% 오른 8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오딘이 흥행에 성공을 했죠. 또 PC게임 신작 이터널 리턴이 서비스를 앞두고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 힘 받으면서 카카오게임즈 오늘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24%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7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2 종목 보시죠. 시즌과 HLB만이 현재 낙폭 보여집니다. 시즌 1.75% 내린 8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과 IPTV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과기부가 사용료 산정 기준을 만들어서 양측의 상생 방안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CJENM 현재 1.15% 오른 18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성장 호르몬이 안전성 확인이 되면서 현재 3거래 연속 오름세 이어나갑니다. 4.45% 오른 9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외국인의 수급이 이번 주 내내 하루를 제외하고선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폭이지만 오름세 이어나갑니다. 1.31% 오른 34만 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시크릿 강연의 당첨 기회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DAP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4,24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갭 상승했다가 갭 출발했죠. 그리고 긴 음봉을 지금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매수가보다는 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든지 위원님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DAP 종목을 주셨고 그리고 매수가가 4,240원이세요. 오늘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 상승을 했는지 뭐 뚜렷한 이유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상승을 해오다가 다시 한번 시세가 조금 나왔는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오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처음으로 상승이 나왔고 분봉을 보면 오늘 시가가 고가로 형성돼 있어서 5,200원을 찍고서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4,240원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여유는 있으나 적어도 4,350원 정도까지 60일선을 깨고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셔서 이 선을 조금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는 오히려 현 구간에서는 약 4,000원 정도가 바닥 라인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으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PCB 기판 관련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이슈를 조금 받으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000억, 그리고 19년도 2,700억 원, 18년도 3,000억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올해도 3,000억 넘겨주면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1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 적어도 4,000원 선에서는 재차 반등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거래량을 동반하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4,300원 정도가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를 해보시고 그 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음 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300원이 4,000원 단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겁을 낼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께서는 4,250원 언저리이시기 때문에 4,300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곧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하셨다가 월요일 시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걸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시세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해 볼 텐데요. 저희 첫 번째로 전화 상담 채택이 되셨고 또 시크릿 강연에도 당첨되신 분입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기업은행이요. 기업은행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1,000원에 10%입니다. 기업은행 11,000원에 10% 비중 맞을까요? 예. 네, 워낙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1,450원 정도인데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고민 중이신 걸까요? 예, 그런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기업은행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때 살 당시에 은행 그 배당 관계 또 테이퍼링 하여튼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조금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들어갔다 나오려고 한 개고만 물려버렸습니다. 네,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은행주, 금융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험 같은 경우까지도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60일선 10,000원 언저리까지도 일부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 누군가가 끌고 가기보다는 여기서는 한번 쉬었다 갈까라는 수급의 모습들이 얼룩달룩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지수가 신고가다, 최고가 갱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1,000원 언저리는 기업은행이 바닥 약 6,000원 미만에서부터 10,000원까지 올라왔다면 11,000원 언저리가 어떻게 보면 쉬었다 갈 자리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세선을 이렇게 보면 혹시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아래에 파란색 선을 하나 그어놨고 평행한 선을 긋고 위로 하나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수를 하는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데가 이 추세 하단부 빨간색 동그라미를 칠 때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자리고요. 파란 색깔 네모를 치는 자리들은 여기서는 추세 하단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니까 주의가 필요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나 빨간색에 사셨으면 파란색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또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약 11,000원 언저리는 결국엔 되돌림이 나올 자리에서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예 여기서 추세를 꺾어버리고 다시 추세 바닥으로 올 건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은행인데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고점을 찍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 그다음 후년까지도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가장 최저 바닥까지 혹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게 확률상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은행주를 손절을 한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 보면 적어도 4% 이상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5% 정도 손실을 보고 손절을 한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대로 연말까지 가지고 갔을 때는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 수익 4.5%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30%가 넘어가시면 기술적 대응을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으나 10%의 비중이시라면 자금의 성격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버텨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차라리 매도를 해도 추세를 뚫고 올라왔을 때 또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1,000원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셔도 손실 보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제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추세 하단 가격이 10,000원 언저리로 짚어지는데 차라리 10,0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나는 다시 사서 더 가져가야지 라는 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스윙 또는 단기 투자의 대응보다도 장기적으로 나는 수익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취지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손절은 가장 맨 나중 카드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업은행 오히려 지금 자리를 돌리려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손절은 마지막 카드다라고 아주 재미있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잘 보유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농심이요. 농심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비중은 5%고 매수가는 29만 원입니다. 29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 이제 이 종목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매도할까 고민되시는 걸까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가격하고. 매도 시점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29만 원이 이제 바닥권역에서 그래도 잘 매수를 하신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수익 구간이신데 현재 수급 상황을 보면 그래도 농심이 라면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19가 끝나가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뭔가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강해서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치를 보면 지난해에 이제 언택트 수혜라고 해서 집에서 뭔가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워낙 좋았습니다. 코로나 효과 수혜를 본 거죠. 그럼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조금 지난해 워낙 비이성적으로 좋았다. 그러면 거기만큼 가기에는 조금은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지난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장을 보는 그리고 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30만 원 밑에서 사셨기 때문에 뭐 32만 5천 원이 직전 고점으로 보입니다. 그 가격대가 다시 오면 32만 원 위에서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혹 나는 단기로 봤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32만 원 선에서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나는 장기로라도 괜찮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수급세가 끊이지 않는 한 그래도 천천히 우상향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나는 지루하고 단기다. 그러면 32만 원, 32만 5천 원 한번 노려보시고요. 나는 장기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연기금 수급 보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우림기계라는 종목입니다. 네, 우림기계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5,200원에 25% 정도 됩니다. 5,200원에 25% 비중입니다. 오늘 기계장비주들 괜찮은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은 또 1% 넘게 하락하고 있네요. 어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일단 뭐 이게 우림기계가 저 풍력 발전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였던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요즘 또 정치 테마주 때문에 또 조금 관심을 또 있는 종목이라 한번 매수는 좀 해봤는데 좀 네. 전망이 어떤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매수하셨는데 앞으로 더 전망이 좋아질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림기계는 제가 뭐 정치 테마 쪽으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어서 오히려 테마 쪽으로는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네네. 일단 매수가가 5,200원 언저리시면 박스권 중에서 일부 상단에 있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비중이 25%시고 최근에 수급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 주목을 받기에는 조금은 좀 떨어져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있고요. 뭐 산업용 감속기 그리고 기계에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보이는데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부 수익 실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종목을 뭐 깊게 살펴보지는 않았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현 구간에서의 약 1년 정도의 차트 흐름들을 봤을 때에는 뭔가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만한 이벤트나 아니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확고한 뭔가 홍보 이런 미래 전략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 박스권 흐름들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면 이 바닥에 다시 도달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축소하시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추세 하단에서 다시 잡고 추세 상단에서 다시 매도를 하고 이런 모습 혹 약 10% 미만의 비중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 자리들을 기다려보는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축소하신 이후에 남은 비중을 가지고 추가 슈팅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우림기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수익 내시고 비중 좀 축소해서 더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한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이 아무래도 또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이요. 메가스터디 교육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67,000원이요. 67,000원의 비중은요? 10%요. 비중 10%입니다. 자, 요즘에 교육주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수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나셨어요. 약수익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챙겨가실 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갈 건지 가격이. 조금 더 갈 수 굉장히 있을지. 등락이 심해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예. 여기서 더 갈까 아니면 쉬어갈까를 생각했을 때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메가스터디 교육의 차트는 더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쉬어갈 것 같으세요? 단순하게 느낌으로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이거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등록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가 심해가지고 예. 모르겠어요. 급등락이 심하면 67,000원이 매수 단가시잖아요. 예. 그럼 한 번 빠지는 하락을 주면은 금방 매수가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최근에 매수가의 하단부를 보면 한 64,000원 언저리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보다 내가 산 가격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넓게 열려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최근 뭐 투신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 수급들이 종종 들어오고는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해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방송에서 늘 나오죠. 요즘 최근에. 예. 그런데 한쪽에서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뭐 이제 발표될 고용 지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일부 걸림돌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심하게 시장에 영향을 줬을 때에
적어도 약 5만 원 언저리, 5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언제 수익 실현할까라고 노려보고 있는 차트들 중에 하나가 이런 차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래도 비중을 너무 크지 않게 들어가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시간을 들여서 차트나 시장 상황을 챙겨보실 수 있다면 등락을 이용하셔서 좀 챙겨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중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들여다보고 있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7만 원 위에서는 일부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그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게 자리가 나는가를 지켜보시는 게 일부 좀 마음 편하고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고 내가 빠른 대응이 된다 그러면 들고 가시는데 시장을 내가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다 그러면 적당한 라인에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일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견해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일단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두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퀀타 매트릭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1,190원에 비중 10%인데요. 지금 손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신 상황이에요. 그래도 추세는 상승적으로 이제 돌려진 것 같은데 앞으로 가져가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퀀타 매트릭스가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조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21,190원입니다. 21,190원에 언제쯤 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물을 타서 현재 단가가 그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대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6개월,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을 해준다라는 통계가 약 70% 이상의 종목들이 그러합니다. 이제 동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일부 15,000원, 최저점으로는 13,000원 언저리가 될 텐데 이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바닥을 짚고 다시 우상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나서 뭐 바이오, 제약, 진단, 시약 관련된 섹터 자체가 뭐 수익을 내면 좋지만 미래의 연구 개발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면 그래도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젠의 주가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고 랩지노미스나 수젠텍도 동일한 모습들의 움직임이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얼마만큼의 기술력이 있는가?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에 실체가 있어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실체를 한번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라도 여러 가지 뉴스 기사와 연구 자료를 열람을 해서 보시더라도 그 실체를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도 스스로 찾고 공부하고 전화해봐야 내가 이것을 더 끌고 갈지 아니면 단순하게 슈팅이 나왔을 때 이제는 일단 정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셔서 조금 스터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현 구간은 바닥 중에 바닥 라인에서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고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는 자리지 현 구간이 손절해야 되는 자리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듯이 재차 이 구간에서도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거나 비중 축소를 하거나 오히려 더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오히려 5% 정도 내외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 기업을 충분히 스터디하거나 숙지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만한 가격대에는 와 있음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반등 나타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 매수할 때는 실체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IA고요. 매수가가 1,610원이고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도 손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1,61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차트를 볼 때마다 1,000원 미만에서 사신 분들은 어디서 매도를 할까 노리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횡보를 조금 하는 모습입니다. 약 1,300원 언저리에서 횡보 구간들이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30%시라서 여기서 내가 손절을 하는 자리 마찬가지로 횡보 구간에서는 손절보다는 보유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기업의 이익을 좀 보도록 합니다. 그래도 적자 기업이 아닌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수급은 그렇게 뭔가 끌어가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시세가 나올 때를 좀 기다려보는 쪽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방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서 지지를 해주면 참 다행인데 1,000원까지도 내려간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있어서는 저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앞으로 우상향이 나오면 손실 축소 또는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관점으로 보시고 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현재 비중이 30%이시니까 일단은 관망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A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6만 9천 원에 비중 5% 위원님 도와주시죠. 26만 9천 원에 신세계를 갖고 계십니다.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버티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비중을 줄이셨을 수도 있겠죠. 26만 원이라는 구간이 일부 바닥 중에 바닥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재차 26만 원을 찍지 않고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26만 원까지는 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21선을 깨지 않는 한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요. 비중도 5%를 갖고 가고 계시니까 결국엔 잘 보유를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도 121선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인가, 그리고 신세계가 갖고 있는 그 사업 포트폴리오 속에 앞으로 외식, 외부 활동, 일상으로의 복귀, 소비 이런 키워드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는다면 신세계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해서 비중이 5%시니까 일단은 들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재차 기관들의 수급과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옴으로써 우상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갖고 계시는 비중만큼만 들고 가시고 현 구간에서 오히려 단가를 높여서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일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허반석 위원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과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도 됩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현재는 0.0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283.52포인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요. 장 초반에 그래도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힘이 조금 부진합니다. 3,295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3,278포인트까지 저점을 기록하고요. 지금도 저점 부근이지만 그래도 3,283포인트 회복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외국인도 장 중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이 2,116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은 660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보시죠. 오늘 혼조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보합권, SK하이닉스 1%대 하락세, 카카오도 오늘 쉬어갑니다. 네이버가 0.24% 상승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LG화학이 0.71% 상승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12%, 현대차는 1.24% 하락하고 삼성 SDI 0.14%, 셀트리온이 0.56%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0.25% 상승하고 있고요. 1038.23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신고가다 이런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그래도 계속 변동성이 심했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1038포인트까지 올라갔었다가요. 지금 1038포인트 다시 유지되고 있는 모습, 다시 회복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또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납니다. 개인들이 1,79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564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이 1,062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종목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현재 23.30% 상승을 해주고 있죠. 증권사 리포트도 좋게 나온 내용을 또 포함하면서 79,9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23% 급등 나옵니다. 또 게임주들의 강세 볼 수가 있는데요. 펄어비스도 3.43% 상승해주고 있고 8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6% 하락하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이 0.06%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각각 114,800원, 162,8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또 쉬어갑니다. 이래서 또 4위와 5위가 지금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2.03% 오늘 쉬어가면서 21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상승세 두드러졌던 진단키트주들 그리고 시젠 대표 종목이죠. 1.75% 오늘 하락하면서 쉬어갑니다. 8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NM은 0.82% 상승하면서 1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4% 급등이 나옵니다. 4.45%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9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1.22% 상승하면서 34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는 오늘 보합권이고요. 지금 10위에 계속 이름 올리고 있죠. 33,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지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감으로 코스피도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장 후반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막판 힘을 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급들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죠. 장중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지금 이뤄졌다가 계속 후반으로 가서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수급들 체크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실적 발표도 잘 챙겨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종목별로 또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일단 분석 들어볼게요. 네, 7월 1일을 그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오늘장 내일장 이슈 시간을 통해서 지수는 신고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연일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반기를 종합해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S&P 500 모두 다 상반기 상승률이 12%에서 14%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의 총 계좌 수익률이 상반기에는 20% 이상 지수 대비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열어보셨을 때에 상승률, 제가 미국의 지수를 빗대어서 말씀을 해드려서 그렇지만 국내 증시의 상승률도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이성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적어도 15% 내외의 계좌 수익률이 상반기에는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수익률을 하반기까지 이어가시고 오히려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수가 연일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월봉 기준으로 보면 여지없이 상승이 나왔고 7월 달까지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사상 보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쉬어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초조하다, 불안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의 장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수가 고점인데 ETF를 왕창 풀 매수하는 일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의 신고가 영역에서 각 종목별로도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거나 지수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그 고점에 내가 매수를 해야 하는가를 한 번만 멈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앞으로 지수와 시장과 이 기업의 주가가 더 올라갈 건가에 베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쉬었다 갈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이 그 기업의 차트에 맞는지를 조금은 인내심을 발휘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2차 전지 섹터를 말씀드릴 때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7월부터 그리고 중간중간 변곡이 발생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갑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에 덜컥 샀다가는 사면 공포가 되는 기업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월에 캐치프라이즈를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이 포트폴리오 내에 있어야 될 테고 지수가 한번 조정을 받거나 테이퍼링 쇼크가 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내가 스터디와 분석이 마친 기업이 깊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그 공포를 나는 사야 된다라는 의미로 공포를 기회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7월에 캐치프레이즈로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기준은 공포에 살 수 있는 기업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분별해낼 건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수와 종목들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보다는 이성적인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고 그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그 수익성이 얼마만큼 개선되어 가고 증가할 건가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실적이 올해가 피크인지 아니면 내년과 후년에도 좋아지는지 이 이야기를 6월 말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하반기를 끌고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수급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 기술주가 주춤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다시 경기 회복과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아지면 경기 민감주의 주가들이 더 시세를 받고 수혜를 받는 모습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빠질 때는 적게 빠지지만 상승할 때는 2, 3%씩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주가 지수가 상승해 나가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하나, 기술주 관련된 섹터 하나 이런 식으로 뭔가 섹터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지수가 우상향하듯이 여러분들의 계좌 총 수익률도 우상향해 나갈 수 있다라는 모습으로 실적이 있는 기업, 실적이 앞으로도 증가할 기업 그런 기준으로 저점에서 살 수 있는 노력, 인내심을 발휘해 보신다면 7월 그리고 그 이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까지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변곡과 공포를 잘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으로 하반기 전망과 앞으로의 시장 대응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인내심 가지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실적 기반으로 한 종목들 잘 챙겨가자 하셨으니까요. 또 계속해서 허반석 의원님과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0.01% 내려갔습니다. 3,281.78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내내 좀 변동이 있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로 5거래일째 상승 마감이고요. 또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 마감입니다. 0.25% 상승하면서 1,038.18포인트, 장중 최고치가 1,038.54포인트니까요. 거의 장중 최고치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 계속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흐름입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올랐습니다. 1,135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계속해서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우건설요.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9,000원에 10%요. 9,000원에 10%고요. 자, 대우건설 오늘 보합으로 맞췄습니다. 근데 건설주들 워낙 좋다고 했었고 또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갔었는데 이 종목은 네. 다른 건설은 다 올라가는데 왜 이거? 그러니까요. 대우건설은 오늘 그냥 보합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우건설을 9,000원에 사셨는데 네. 왜 사셨어요? 아니, 앞으로 뭐 좋다고 그래갖고 사긴 샀는데요. 대우건설의 최근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뭐 매각한다고 이제 예. 인수한다고 다른 회사가 뭐 인수한다고 그런 줄은 들었어요. 예. 그게 어제 저녁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아니요.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사가겠다라고 하는 매수자가 입찰 가격을 높게 써내면 파는 맞아요. 사람은 그냥 팔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입찰 가격을 써낸 사람이 너 너무 금액을 높게 썼어 하면서 우리 다시 입찰해야 되겠다라는 모습이 지금 벌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취소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재입찰을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처음으로 높게 써낸 중흥이라는 쪽에서 다시 재입찰이 되면 다행인데 네. 그렇게 되지 않고 후순위에 있던 쪽에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첫 번째 입찰이 무효가 됐는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는 조금 복잡한 모습 속에 좀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완결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한다라는 이야기도 시장에 돌기는 하는데 네. 이례적인 모습이죠. 여지껏 이런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9,000원에 왜 사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네. 주가가 약 4,000원 미만에서 있다가 9,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6월 2일 날 고점이 9,540원이고요. 네. 시청자님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9,000원이라는 가격이 예. 결코 낮지 않은 가격이고 예, 맞아요. 내가 여기서 수익을 더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기에 강심장이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팔아야 되나요? 10% 비중이신데 최근에 네.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의 수급이 매도세가 너무 강합니다. 네,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까지도 해서 지금 사고 있는 쪽이 거의 없잖아요. 예, 6월 내내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60일선을 깨면 더 내려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게 안전한 가격에 사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운에 맡기시고 입찰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급등이 나올 때 빠져나올까를 선택을 하시든 아니면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내가 공부를 했다, 값을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시청자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는 입찰이 됐고 무사하게 맞춰졌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버텨보자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너무 높은 가격에 내가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언제 수익 실현할까 노리고만 있었는데 거기서 덜컥 내가 샀구나.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던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는 않으니까 예. 그냥 좀 기다려볼까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 다음 네. 주의 흐름에 따라서
예. 조금 더 고민이 되시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네.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도 7,500원 또는 7,000원 선에서는 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보다 더 신랄하게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결정에 따라서 지켜보시고 조금 더 고민이 되시면 월요일 이후의 장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또 혹시 또 추가 매수나 좀 할까 하고 했더니 저의 관점에 의해서는 네. 추가 매수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네, 매각 이슈가 있는 대우건설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월요일 장에도 혹시 궁금하시다면요. 저에게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렸는데 내가 혹시 채택이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허반석 위원님과 도움 받아보시면서 시장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얼른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크릿 강연의 당첨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7409님, 0234님, 8068님, 7744님, 7727님 이렇게 5분 당첨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7월 17일 시크릿 강연에 꼭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또 수익 많이 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일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